그리고 어느새 고등학교 여러분의 고등생활에 절반이 지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가 지났으니까 전체의 50%대를 이제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남은 건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신은 이제 그렇게 끝나죠. 그런데다가 고3은 수능이 한 100일 남았나? 7월쯤이니까 지금 딱 얼추 한 3달 남았다. 8, 10, 아 4달 남았구나. 친구에서 한 120일 정도 남았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365를 더하면 한 480일 정도 수능이 남은 셈이네요. 어차피 이제 고3이 수능 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스타트잖아요. 여러분의 고3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쯤 와서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만족스럽나요, 여러분? 성적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 아주 좋을 텐데, 뭐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일단 우리가 일정은 이렇죠. 오늘이 7월 13일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주 우리가 월수토죠, 월수토. 그래서 2시간씩.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수요일 하면 이게 아마 7월 24일일걸? 네, 이때부터는 다 방학 일정에 들어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방학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방학 일정에 들어가면 1시에서 4시 다 똑같은데 이제 그냥 1시간씩 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토요일은 원래 1시에서 3시였는데 뒤에 1시간 붙어서 1시에서 4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월수도 1시에서 4시. 그렇게 해야 여름방학이 이제 7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14일 정도까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3주예요. 3주 동안 이거를 진도를 열심히 나가야 수투를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열심히 나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느낌은 이제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요 전까지 7월 24일 전까지는 2시간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3시간인데 그 중에서 2시간은 진도 나가는 데 쓸 거고요. 1시간 정도가 오답하고 이런 거 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치면 이제 3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3시간 해서 수트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 조금 달라지는 거는 어떤 거냐면 클리닉이 좀 달라져요. 뭔가 클리닉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듯하여 클리닉을 조금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어떻게 하냐면 1월화해서 제가 고정 시간을 열어둘 거예요. 클리닉 고정 시간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아마도 월요일은 아마도, 화요일이 약간 유동원이 있는데 이거 아니면 약간 요거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3시간씩 클리닉을 열어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막 3시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심플해. 그냥 평소에 하던 거랑 똑같아요. 오셔가지고 시험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문제 풀고 오답하고 나서 가면 돼요. 그게 다를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이거 문제 풀고 오답하고 하는 걸 이제 제가 할 거고요. 제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식이 원래 이제 이렇잖아요. 뭐 이렇게 맞고 틀리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틀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혼자 풀 수 있는 게 있고 못 푸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풀 수 있는 것들은 뭐 계산 실수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안 된다 싶은 것들은 질문을 하세요. 안 되는 문제들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이거 오답들로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케이? 새로운 문제를 약간 그런 거지. 단어 시험 치면 왜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 치고 뭐 이런 것처럼 오답들로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오답 고치고 저한테 설명 들어서 이제 다 이해했을 테니까 이게 풀 수 있겠지. 잘 풀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맞게 만들어서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일찍 하시는 분들은 일찍 풀고 빨리 채점해서 빨리 하고 가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야 약간 오답 관리도 좀 되고 여러분이 이제 틀린 거를 좀 알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클리닉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고요. 클리닉 시간에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숙제를 내주잖아. 숙제를 내주면 기본적으로는 숙제를 덜 해오면 남아서 하고 가는 방향으로 할 텐데 만약에 남아서 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아니면 남아서 다 할 수 없는 양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남아서 다 할 수 없는 양이라면 남아서 일단 하시고 남는 것들은 클리닉 시간에 불러가지고 시키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오셔가지고 남는 양 해서 숙제 확인하고 가면 돼요. 알겠지? 숙제를 덜 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남아서 하고 가되 만약에 뭐 뒤에 뭐 다른 수업이 있어서 남지를 못한다. 그러면 클리닉 시간에 역대나 오셔가지고 숙제하고 가시면 돼요. 검사 받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까지 같이 하겠어요. 이때 딱 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해드릴 테니까 이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클리닉 이렇게 해서 요번에 좀 오답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여러분 좀 여러분의 그 어떤 비어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잘 채워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 어디 보자. 아이, 예림이는 또 이럴 때 이럴 때 아파서 또. 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할 거고요. 어디 보자. 그래서 요거 오답 관리를 요건 좀 잘해봅시다. 원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실력은 언제 느냐면 오답하면서 느는 거예요.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면 맞고 틀리고가 나오잖아. 맞는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 틀린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채우면 내 실력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시험에서 원래 같았으면 틀릴 문제였는데 내가 오답을 잘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맞췄어. 그러면 이 문제 하나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치? 오답을 잘 해야 돼. 오답을 잘 해야 실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기 중에서는 여러분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뭘 많이 하기 힘들지.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나 이런 방학 때 시간이 많잖아요. 이럴 때 뭐 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좀 뭐 하나 타겟 잡아가지고 좀 해보세요. 알겠죠? 예를 들어 뭐 내가
과학을 해야겠다. 과학 하나 파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뭐 예를 들어 화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화학을 어떤 걸 해야겠다 하는 걸 정하시고 걔를 언제 몇 시에 어떻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화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겠다를 정하셔가지고 걔를 뭐 책이면 책, 뭐 인강이면 인강 이렇게 해서 하나를 쫙 떼겠다 뭐 이런 거를 정하셔가지고 하나 쫙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 하나 하시면 등급 같은 게 1등급 같은 게 그냥 한 등급이 씩 올라가기도 해요. 방학 때 이런 거 하나 하시면. 그래서 방학 때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거나 하고 이렇게 흘러 가지 마시고요. 좀 이런 거 생각해서 뭐 이번에는 수학을 파야겠다. 그러면 이 수학은 뭐 해가지고 뭐 해야지 하는 거를 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언제 해야지까지도 좀 정해 놓으셔서 일주일에 뭐 이렇게 대충 학원 스케줄이 나와 있으니까 이때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수학에 어떤 걸 내가 해야겠다 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동안 한번 수행해봐. 여러방학 3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잘 수행을 해보시면 그런 그 3주 동안 이 방학이 기니까 긴 방학 동안 3주 동안 한 것은 꽤나 시간이 은근 많아요.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에서 뭐 한 2시간씩 했다고 치면 일주일에 10시간이잖아. 그치? 10시간에서 3주면 30시간이지. 30시간 공부 양은 무시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걸 아니지? 저쪽에서 하는가? 그래서 한 과목에 그렇게 한 30시간씩 뭐 화학을 30시간 했다. 좀 차이가 큰 거죠. 한 3등급이 2등급 나올 만도 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뭐가 모자라지?를 한번 따져보셔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셔서 그런 거를 하나 해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죠. 요럴 때. 아시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낮밤 바뀌지 마세요. 좀. 아시겠죠? 그럼 뭐 1학년 때나 그런 거지. 2학년쯤 2학년 중반쯤 지났으면 안 그럴 때도 됐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낮밤 바뀌지 마세요. 새벽에 공부하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너 공부 안 해. 새벽에 공부할 것 같아? 안 해요. 밤에 새벽에 다 자고 막 이렇게 있으면 나 혼자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할 것 같아? 안 해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딴짓을 하겠지. 게임을 하든 폰을 보든 뭐 그런 걸 하겠죠. 그러면 이제 늦게 일어나서 오전 시간 없고 오후부터 시작해서 가잖아. 그러면 벌써 손해보는 게 꽤나 많은 거지. 막 예를 들어 한 3, 4시에 일어났다고 쳐봐. 손해가 얼마야? 엄청 크잖아요. 이거랑 막 아침부터 그냥 뭐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뭐 이렇게 뭐 수업이든 뭐든 잡혀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9시부터 일어나서 활동을 한다고 치자. 오전부터 활동하는 것들은 대체로는 뭐 이렇게 학원이든 뭐 공부든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시간 보내고 나면 뒤에 시간도 많이 남고요, 그죠? 오전에 일찍 활동을 시작하면 뒤에 오후 시간이랑 저녁 시간이 남잖아. 그럼 그거 남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해서 하시면 돼요. 적절히 이제 잘 해가지고 배분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작해버리면 계획이고 뭐고 잘 안 된단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밤 바뀌지 마시고요. 그거 딱 해가지고 좀 일찍 시작하는 거를 좀 해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거 있죠. 9시든 10시든. 알겠지? 한 11시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전 시간부터 활동을 좀 시작하시길. 오전 시간을 다 활용을 하진 못하더라도 일찍 시작하면 그래도 그 뒷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일찍 자게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잘 해보시고요. 낮밤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여러분 절반 지났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생활로 보자면 절반 이상 온 거긴 한데 성적으로 보자면 딱 반 왔죠. 2학년 1학기까지 하면 절반이잖아. 그래서 이 절반이 어떻게 보면 작고 어떻게 보면 큰데, 그치? 그거를 한번 또 잘
2학년 2학기를 잘 받아봐야겠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요거 이제 여름방학 때 준비 좀 잘 해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좋은 성적을 노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험을 쳤잖아. 여기 이제 시험 쳤을 때 막 뭐 이렇게 막 빡세게 힘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딱 요 시기인데 요 시기 때는 좀 충전도 좀 하시고요. 거기 뭐 놀 거 있으면 좀 노시고요. 아시겠죠? 이럴 때 좀 충전 좀 하세요. 한 1, 2주 정도 이잖아. 안 그래요? 이럴 때 뭐 하고 싶은 거 해. 놀러 가고 싶은 건 놀든지. 아시겠죠? 이럴 때 충전 좀 하세요.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이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약간 보상 같은 느낌으로 약간 충전도 좀 하시고 쉴 거 좀 쉬시고 하셔가지고 이게 여름방학 딱 시작하면 이때부터 좀 달려봐야지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때는 충전 좀 하시면서 방학 때 뭐 해야 될까 고민 정도 고민하시면서 술렁술렁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시겠죠? 이때 있다. 그래서 방학 때 좀 빡세겠다 하고 나면 학교 들어가서 또 약간 좀 하다가 시험 기간 다가오면 또 좀 피치를 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죠. 이게 사람이 매번 빡세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그게 언젠가 터지게 된단 말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터지면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고 번아웃 오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획 같은 거 짜실 때도 내가 요 정도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실제로 내가 요만큼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 하면 적절히 좀 풀어주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 방학과 그 뒤에 일정에 대한 이야기는 한 요 정도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서 달라지는 거는 이제 여름 방학 동안 수투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것이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 요게 좀 달라진다. 클리닉 요때를 좀 약간 오답을 제가 좀 집중해서 해보겠다. 알겠죠? 방학 때 그런 게 좀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 우리 클리닉을 이때 한다면 언제 오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일요일에 오고 싶다. 딱히 없고 월요일, 화요일은? 화요일은 요때는 상관없어요? 너는 언제 와서 오고 싶냐? 골라봐봐. 월요일이요? 월화가 많네. 월화가 많아. 저쪽 반에서 월화가 좀 더 많은데 일요일보다는 일요일에는 왜 안 오지? 왜 안 올까? 놀아야 돼서. 아니 방학은 맨날 놀잖아. 예? 방학은 맨날 놀 거 아니야. 아니죠. 아 학원 다니니까. 나도 있고 이제 와서 공부할 게 있으면 하겠죠.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옛날에 저도 가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월화수목금토까지는 하고 일요일에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일요일 그냥 쉬어. 자, 나를 위한 시간 하고 충전 잘 한 다음에 다시 월화수목금토를 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월화수목금토에 좀 내가 성실하게 했다는 스스로의 어떤 그게 있어야겠죠. 월화수목금토를 슬렁슬렁 했는데 일요일에 그냥 쉬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또 수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혹시 수투를 한번 들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수2 같은 경우는요. 봐봐라. 수1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수1은 시작이 지수로 오잖아. 두 번째가 삼각이잖아. 세 번째가 수열이지. 수열. 근데 얘네 셋은 별로 연관관계가 없죠. 따로.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런 느낌이라면 수2는요. 극한 배우고요. 연속 배우고요. 미분 배우고요. 미분 배우고 나면 잡다한 접산부터 시작해서 미분 활용 같은 거 배우고요. 끝나고 나면 부정적분 배우고요. 부정적분 끝나고 나면 정적분 배우고요. 정적분이 이제 활용 같은 거 이제 뒤에 하는 거야. 이런 식인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미분을 하기 위해서야. 연속을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미분하기 위해서야. 밑에 디귿돌 쌓는 거예요. 미분을 하는 거지. 미분을 하고요. 그거 활용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미분의 반대가 뭐냐면 부정적분이고요. 부정적분하고 이제 정적분도 얘랑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적분하고요. 그거 활용하고요. 수2는 이 전체 단원이 전체 단원의 구성이 예쁘게 짜여져 있어. 정확히 미분과 적분, 미분 적분을 위한 단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미분 적분을 위한 단원들이야. 극한 연속 미분 적분.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좀 약간 예쁘지. 약간 이 구성이 예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다. 수원과의 차이는 요러하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그 고등수학에 예림아 졸려? 예림이 아니라 소연아 졸려? 왜 또 예림이 나왔지? 자 보세요. 고등수학의 꽃이 뭐냐면요, 미분적분입니다. 고등수학의 꽃이 바로 미분적분이에요. 괜히 미분적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수학의 꽃은 미분적분입니다. 미분적분을 위한 단원이 수2예요. 이거 지수로그 약간 사이드야. 삼각 사이드. 수열도 사이드예요. 이 정통 라인, 이 고등수학의 이 정통 라인, 이 줄기가 뭐냐면 미분적분이에요. 함수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그 정통 라인에 미분적분이 있는 거야. 수상수화에서 이제 함수하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그 라인으로 올라오는 게 미분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분적분이 바로 어떤 그 고등수학의 꽃, 그래서 봐봐, 예쁘게 만들어 놨잖아. 단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거든. 딱 수원은 얘네 만들어 놓고 이제 남는 거 이제 짜깁기 해놓은 거죠. 수원은 사실 이거 수열 빼고 뭐 딴 거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수열을 빼고 뭐 순열과 조합 갖다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열은 그렇잖아. 상관없어 빼고 뭐 딴 거 집어넣어도 아무 차이가 없다니까. 얘들은 그래서 어떤 사이즈를 모아놓은 거고, 이게 메인이죠. 이게 메인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미분적분이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이거죠.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메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대수가 없냐? 있죠. 괜히 꽂히겠어요? 될 수도 있어요. 네, 계산도 많고요.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숙제에서 다뤄보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찬찬히 해봅시다. 난이도를 보자면 요거 어렵고요.
활용이 항상 어려워. 활용 정도가 어렵고요. 수원수투 아니 뭐야 미분 적분의 이 활용 파트는 전통적으로 저 모의고사와 그 수능 뭐 이런 평가원 이런 모의고사에서 항상 킬러를 담당했던 부분이에요. 킬러, 준킬러 이런 것들이 나왔던 킬러, 준킬러를 담당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할 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처음 개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엄청 깊게까지 엄청 난이도 높은 것까지 전부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적당히 끊어서 딱 개념 처음 한 바퀴 돌 때 좀 들었으면 꼭 들어야 하는 부분만 이렇게 쏙쏙쏙쏙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걸 안 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다 다뤄볼 예정인데 너무 어렵다 싶은 거는 적당히 컷을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슬슬 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할 것은 저기 시작 함수의 극한 한번 봅시다. 8페이지예요. 함수의 극한 파트 한번 봅시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극한이요. 가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극한의 시작은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원래 우리가 이제 고1 때까지 그리고 수1 때까지 배웠던 것들은 대체로는 어떤 거냐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낸 것들에는 또는 대수적인 걸로 표현하는 것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값이 있고요. 값이라는 것은 딱 고정된 값이고요. 두 번째가 상태가 있어요. 상태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지수야 자면 안 됩니다. 상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뭐 이제 좌표 평면 위에 0을 딱 찍으면 얘는 값이겠지. 몇 콤마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얘를 뭐 a 콤마 b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좌표가 값으로 딱 나타나는 건데 상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점근선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점근선 그지? 지수함수 같은 거 할 때 배우잖아요. 점근선이 있다고 쳐봐. 점근선이라는 게 뭐야?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하지. 그럼 얘들은 어떤 관계인 거예요? 붙은 것도 아니고 안 붙었긴 했지만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오케이? 점점점 계속 가까이 붙고 있잖아. 그래서 계속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가까이 붙고 있는 거야. 붙지는 않는데.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이 이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상태를 표현하는 것 중에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게 요거. 얘는 이름이 무한대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메비우스의 띠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거를 형상화해 놓은 게 이 무한대 표시입니다. 왜냐면 그 메비우스의 띠를 따라가면 계속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한대라고 하고요. 무한대라는 건 뭐냐면 한없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얘는 한없이 커진다야. 그래서 그게 몇인데 라고 하면 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무한대라고 해요. 오케이?
무한대라는 것이 계속 커지는 녀석이구나 그런 상태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0은 원래 숫자로 이야기하면 0 하면 숫자 0이잖아. 근데 상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상태로 보자면 무한소라고 해요. 무한소라는 건 뭐냐면 한없이 감소해요.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소의 느낌이 감소라고 보기보다는 작아지고 있다고 해요.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 원대분의 1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대분의 1이 생각을 해봐. 원대는 계속 커지지. 분모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 전체는 작아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작아지지. 그죠? 그게 근데 엄청 작아져서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0은 아니잖아. 없어지진 않잖아. 그지? 무한대 개수 중에서 한 개는 있는 거잖아. 무한대 등분해서 그거에 한 개는 있는 거잖아. 그지? 0이랑 엄청 가깝긴 한데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보자면 0과 엄청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로 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무한소라고 해요. 오케이? 숫자 0과 무한소 0은 다른 거니까 걔네들 둘을 좀 구분을 해봅시다. 오케이? 무한소일 때는 어떤 거냐면 무한대분의 1 같은 거라면 이런 게 무한소예요.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대신 0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무한소 같은 거가 그 0으로 가까이 가는 어떤 상태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걸 풀 수 있냐면 이런 걸 풀 수 있어요. 0분의 0꼴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0분의 0꼴은 분모가 0이면 원래는 분수가 성립하지 않죠. 근데 얘가 숫자 0이면 성립하지 않는데 무한소 0이면 0분의 0꼴이 가능한 거예요. 왜? 무한소는 0은 아니니까. 0은 아니니까 나누는 게 가능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는 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상태들이 있다. 무한대로 커지는 게 있고요. 뭐 무한소로 작아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얘랑 얘의 차이가 그거의 차이가 좀 있는데 무한대하고 빼기 무한대가 있거든요. 무한대하고 빼기 무한대 요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 거냐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 계속 커지는 거예요. 무한소로 간다는 무한소로 간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됐니? 세 가지의 차이를 알겠어요? 무한대 계속 커져. 마이너스 무한대 계속 밑으로 내려가. 그 다음 무한소 0에 가까워져. 되겠니? 셋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극한에서 이제 봐야 하는 게 요 상태에 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극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애초에 극한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게 뭐냐면 제논의 역설 때문이에요. 제논의 역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 이게 제논이라는 사람의 논리인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이게 이제 아킬레우스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육체적으로 제일 뛰어난 사람의 대명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여기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거북이가 여기 앞에 있어. 거북이가 이렇게 있겠지. 거북이가 이제 기어가고 있어요. 기어가고 있는데 봐봐.
얘네들이 이렇게 거리차가 일단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거리차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아킬레우스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거북이가 여기 현재 있던 자리에 왔다고 쳐봐. 아킬레우스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거북이는 그 사이에 좀 걸어갈 테니까 거북이는 아마 한 여기쯤 와 있겠죠? 간격은 좀 좁아졌겠지만 그래서 거북이가 한 요만큼 왔어요. 그래서 또 아킬레우스가 또 뛰어서 거북이가 원래 있던 위치만큼 또 온다면 거북이는 또 그만큼 또 기어갈 테니까 한 여기쯤 왔겠지. 여기쯤 있겠죠.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럼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열심히 해서 거북이 위치까지 가면 또 가 있고 가면 또 가 있고 계속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못 따라잡을 걸 하는 게 제노의 역설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 따라잡을 수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이만큼 오면 거북이는 아무리 조금이라도 약간의 그 거리만큼의 플러스 알파가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또 그 위치까지 가면 또 플러스 알파가 생기고 플러스 알파가 생기고 얘가 계속 작아지지만 결국은 이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는 거지. 이거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영어로 쓰자면 이거야. LIM. 그래서 리미트라고 이제 극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를 a로 보낼 때라고 해요. x가 a로 갈 때 해서 화살표가 보시면 x가 a를 향해 가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뭘 구하라 라고 하냐면 fx를 구하라. 요런 거거든. 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봐봐. 리미트에서 x가 a로 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게 x잖아요. 그리고 얘가 y잖아. 여기가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 극한을 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x가 a를 향해 갈 때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fx 함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라고 생각을 하면 x가 x좌표가 a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그때 이 fx라는 건 그때의 y값이잖아. 이 y값은 어딜 향해 가겠냐 하는 것이.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는 말은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뜻이고요.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fx가 뭐냐라는 말은 얘가 그때의 y값은 어디로 가니?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x가 원래 여기 있었어. 그러면 그때의 y값은 여기 있겠지? x가 요만큼 왔어. 그때 y값은 여기쯤 왔겠죠? x가 이만큼 오면 y값이 일로 오고 여기쯤 오면 일로 오고 하니까 y값이 결국 이 함수를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a를 향해서 엄청 가까이 다가가면 얘는 이 점은 여기를 향해서 엄청 가까이 다가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딜 향해 가? fa를 향해 가고 있다고. 이 함수 값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게 함수의 극한입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의 표시는 이렇게 해요. 여기 LIM을 쓰고요. 리미트 해가지고 리미트하고 밑에가 뭐가 뭘로 갈 때를 쓰는 거예요. 보통은 x가 a로 갈 때, x가 뭐 b로 갈 때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어떤 것도 가능은 하냐면 리미트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니면 굉장히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갈 때 다 돼요. 그래서 x를 어떤 점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대나 빼기 무한대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보냈을 때 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항상 뭐가 궁금하냐면 함수에서는 항상 대응관계가 궁금한 거잖아.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뭐가 나오냐가 궁금한 거잖아. 그게 함수잖아. 그렇지?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x가 a로 갈 때 우리가 궁금한 건 y 값이 궁금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가 a를 향해서 갈 때 그때 y 값이 몇이지를 찾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봐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간다는 거의 의미가 x가 a를 향해서 간다는 것의 의미가 지수야 자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점근선 이야기하는 거랑 거의 유사해요.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그 값이 되지는 않는데 그 값에 한없이 가까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A가 되냐 하면 A가 되는 건 아니야. A가 되진 않는데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 함수값은 어딜 향해 가니 하는 게 이 극한 값이야. 오케이?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면 그때 이 함수값은 어딜 향해 가니 하는 게 극한 값이라고. FA를 향해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극한값을 봐봐. 여기다 그냥 할까? FA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도요. FA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변하지 않아요. 왜?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얘가 구멍 뚫려 있다고 해서 얘가 이 값이 되는 게 어차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구멍 뚫린 곳을 향해서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구멍 뚫린 곳이 어디예요? FA잖아.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도 극한값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FA를 향해서 가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의 의미가 X가 A는 아니면서 그 근처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간다의 의미는 A보다 약간 작은 그 값인 거죠. 오케이. 그 약간 작은 그 값. A 바로 밑에 있는 그 값. 그 값을 향해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A보다 A 바로 밑에 있는 그 숫자가 뭐니? 라고 하면 얘기를 못 하잖아. 얘기할 수 있어? 1보다 1 바로 밑에는 어떤 숫자가 있어요? 0이라고 하면 정수 단위로 가는 건데 정수 단위 말고 실수 단위로 가면 1보다 1 바로 밑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라고 하면 얘기를 못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 바로 밑에 있는 숫자가 뭐야? 얘기를 못 하잖아. 안 그래? 1보다 조금 작은 걔가 뭔데? 1.000000 아니야 0.9999999 걔인데 걔가 계속 가잖아요. 9가 계속 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숫자로 값수로 이야기할 수 없고요. 항상 이렇게 상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극한이라는 것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X가 A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A보다 그 조금 작은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에서는 항상 X값이 변할 때 Y값이 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X가 A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을 때 그때 함수값은 뭐지? 를 찾는 것이 함수의 극한입니다. 되겠나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함수의 극한이고요. 함수의 극한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A를 향해서 다가갈 때 보시면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죠. 그치?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갈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잖아. 1을 근처로 갈 때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0.99999도 있지만 이쪽 근처에 있는 1.0000000도 있는 거야. 그치? 왼쪽 오른쪽 양쪽에서 다 다가갈 수 있지. 그래서 왼쪽으로 다가가는 걸 극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극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극한이라고 해요. 오케이. 왼쪽에서 다가가는 걸 좌극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가 a로 갈 때 이 fx에서 얘가 fa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이 녀석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이 녀석이 같아야 함수값이 이 극한값이 FA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봐.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얘가 FA를 향해서 가는 거 알겠지?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FA를 향해서 가지. 그러니까 이 왼쪽 손가락과 오른쪽 손가락이 둘 다 같은 곳을 향해서 가잖아.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FA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왼쪽 손가락과 오른쪽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면요, 왼쪽에서 볼 때는 얘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볼 때는 얘를 향해서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거다 또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몇으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 왼쪽 오른쪽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 극한값이 없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여기서 보시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왼쪽으로 오는 것과 오른쪽으로 오는 것 두 가지가 다가 존재하는데 얘가 x가 a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간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가 똑같은 값을 가리켜야 FA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다른 값을 가리키면 얘는 극한값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항상 유일해야 돼요. 어떤 값이 존재하려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항상 유일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걔는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얘가 이. 오케이. 그래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이렇게 다르면 극한값이 없는 거고요. 왼쪽 오른쪽이 같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어도 상관은 없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도 얘가 이렇게 달라붙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어차피 이 달라붙는 값은 얘 값이 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고만 있으니까 이 구멍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는데 다만 왼쪽 오른쪽이 다른 녀석을 가리키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다. 알겠어요? 이게 함수의 극한과 극한값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을 하는 얘기. 됐니?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잠깐 쉬었다고 할까요? 지금 잠깐 쉬었다 하시죠. 원래 그 수업 같은 거 들을 때는 앞자리에서 들어야 효율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석탱이 자꾸 있으시면 졸리기만 하지. 네? 오늘요? 뭐 열심히 나가보고 한 절반? 안 나가려나? 함수 극한까지는 안 나오죠? 네? 지금 함수의 극한인데요. 극한에 대한 성질까지 나가나요? 성질이요? 네. 성질이라 뭐 글쎄요. 성질이 나면 나갈 수도 있겠네요. 자, 해볼까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 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리미트 해가지고 이게 이제 fx야. x가 1로 갈 때에 fx는 뭐니? 라고 하시면 1로 갈 때 fx는 뭐니? 라고 하시면 우리는 뭘 해봐야 된다고?
1을 향해 가는 것이. 그러면 왼쪽은 뭘 따라오겠어? 이걸 따라오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가? 3을 향해 가죠? 그다음 오른쪽도 따라와 보는 거지. 그럼 어딜 따라와? 이거 따라오잖아. 그럼 어딜 향해 가? 3을 향해 가겠죠. 그러니까 둘 다 3을 향해 가니까 얘는 3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쉽죠? 이게 그러니까 봐봐. 이게 보니까 이건 거잖아. fx가 s 플러스 2니까 1대 x가 1로 갈 때 s 플러스 2는 어디로 가니? 라고 하면 3으로 간다 하면 되는 것이. 이 3이라는 건 사실은 이 x자리에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일 때는 저 함수값과 이 극한값은 동일한 거예요. 함수값과 극한값은 동일한 거예요. 함수값은 그 점에서의 값. 극한값은 1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얘가 어딜 향해 가지? 이 근처, 바로 3 바로 근처, 와우를 뜻하는 건데 걔랑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동일하죠. 여기에서 f1은 3이잖아요. 근데 봐라. 이거에서 구멍 뚫려 있고요. 5쯤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말이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fx를 하면 몇이겠어? x가 1을 향해 가잖아. 왼쪽으로 와봐. 어딜 향해 가? 3을 향해 가지. 오른쪽에서 와봐. 이거 따라오지? 어딜 향해 가? 3을 향해 가잖아. 이건 여전히 3이에요. 오케이. 이건 여전히 3이야. 왼쪽 오른쪽이 둘 다 똑같은 값을 향해 가잖아. 둘 다 3을 향해 가니까 극한값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다만 함수값은 온 거야. 그 점의 값. 그 점. 딱 1일 때 그 점이 어디 있니 하면 저기 있잖아. 온 거지. 이런 경우는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케이스야. 달라도 문제는 없어요. 됐니? 그래서 대체로의 우리 함수 있죠. 대체로의 함수. 저런 1차 함수 모양이거나 아니면 2차 함수 모양이거나 3차도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함수들은 다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 A로 간다고 해봐. 어떤 부분에서든 A를 향해 가고 이쪽으로 갈 때 이거 따라가 보면 그때의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함수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우리가 배운 함수들이라는 것은 다항함수들이죠. 다항함수에서는 이제 x가 a로 갈 때 이 fx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저렇게 되어 있는 무난한 함수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다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지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거나 또는 아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 버릴 수 있지. 이건 봐봐. 왼쪽에서 봐봐. 그러면 얘 어디로 가? 3을 향해 가지? 오른쪽에서 봐봐. 어디를 향해? 4를 향해 가잖아. 얘네들이 다르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저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구멍 뚫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일 때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그냥 그렸던 다항함수들은 전부 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동일하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에서만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체크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극한값을 조사해라 라고 하면 대체로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 x자리에 그냥 a 집어넣으면 된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특이하게 생겼는지를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 특이하게 생긴 녀석이다. 그러면 얘가 끊어지나? 혹시 구멍 뚫려있나? 이걸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좌극한 따로 구하고 우극한 따로 구하고 그 함수값 따로 구해가지고 값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거와 그거입니다. 그리고 봐봐. 우리가 이걸 하잖아. 유리함수 같은 걸 그리면 y는 하면 x분의 1이잖아. 이 y는 x분의 1이 참 재밌는 함수인 게 뭐냐면 이거는 잘 봐봐. 리미트에서 x를 0으로 보내서 이 x분의 1을 해버리시면 0으로 보내서 x분의 1을 해버리시면 두 가지를 조사해봐야 돼요. 우극한 거 좌극한을 조사해봐야 되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의 표시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냐면 잘 봐. 좌극한은 a보다 조금 작지, 우극한은 a보다 조금 크지.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좌극한은 x가 a로 가긴 하는데 좀 작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이게 좌극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우극한은 x가 a로 가긴 갈 건데 걔보다 조금 커.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를 해서 fx라고 하면 얘는 우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우극한, 얘가 좌극한인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지금 다른 여기가 0이잖아. 0을 오른쪽에서 따라가면 이거 따라가잖아. 이게 어디로 가요? 계속 올라가지. 이거 어디로 가겠어 그러면? 무한대로 가겠네 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우극한일 땐 거야. 우극한일 때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왼쪽에서 이제 다가가 보시면 리미트에서 x가 0으로 가는데 0의 좌극한 한번 구해보시면 저렇게 따라가면 이 점 따라가잖아. 그럼 얘 어디로 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극한값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유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유일하지 않지. 다르잖아.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y는 x제곱분의 1 같은 함수가 있거든요. x제곱분의 1 같은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0으로 가게 되면 좌극한 따라가면 이거 따라가니까 이건 무한대로 가고, 우극한 따라가면 이거 따라가니까 이것도 무한대로 가겠네. 그러면 좌극한도 무한대, 우극한도 무한대니까 둘이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은 무한대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무한대는 값이 아니거든. 무한대는 값이 아니잖아.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때는 몇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 무한대야 라고 하면 그래서 걔가 몇인데 라고 했을 때 몇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엄청 큰 거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그게 몇이라고 하면 숫자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계속 증가하니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니? 계속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냥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극한을 보냈을 때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가거나 빼기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의 표현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했냐면 리미트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빼기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분의 1을 한번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거 따라서 이쪽 끝으로 간다는 소리잖아. 맞지? 이쪽 끝을 따라간다는 소리는 어딜 따라간다는 소리야? 이거 따라가잖아. 이거 어디로 가요? 결국 x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x축에 달라붙게 되지. 그러면 그때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겠죠? 맞냐? 굳이 따지자면 0에 좀 크지. 양수니까. 리미트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라고 하면 빼기 무한대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어딜 향해 가? 이렇게 나가지. 그럼 어딜 향해 가? x축에 향해서 달라붙잖아. 그러니까 얘도 0을 향해 가는 거야. 다시 따지자면 0보다 조금 작지. 됐니? 그래서 이런 게 무한소고요. 무한소. 다만 얘는 0을 향해 가니까 0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는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가면 사실 수렴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극한값이 없다고 하셔야 되고요. 무한대로 향해 간다라고 적으시면 되고,
여기서 좀 보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그거 얘기해줬지. 이게 딱 그거잖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하면 0으로 가니까 아까 무한대분의 1이 0이다 해서 이거 무한소 이야기 했었지. 그래서 요건데 요거는 이제 거꾸로거든요. 얘가 0의 플러스로 가면 0분의 1이잖아. 그치? 하면 뭐가 나온다고? 무한대 나온다. 무한대분의 1이 0인 것처럼 이걸 뒤집으시면 0분의 1은 무한대예요. 생각해보면 쉬운 게 뭐냐면 이 0이라는 게 숫자 0이 아니라 0을 향해서 가는 녀석이잖아. 그지? 얘가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 1000분의 1, 그 10만분의 1로 가면 얘가 예를 들어 분의 1이라고 하면 걔를 분의 1 하면 뭐겠어요? 큰 숫자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 분의 1에 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0분의 1 꼴은 무한대로 가는 거지. 왜? 0이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1 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0분의 1은 무한대고요.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갑니다. 됐나? 그래서 그 얘기가 고기, 조기, 요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시면 되고 걔들은 수량값은 아니고 발산한다, 네. 발산한다라고 해요. 됐나? 뒤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10페이지는 이야기를 다 한 듯하고 우극한, 좌극한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죠. 11페이지 다 했고요. 12페이지 함수값과 극한값 비교하는 거 아까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로 들어가면 되겠다. 문제 넣자. 아하. 알아달라고 할 걸 그랬나? 이 함수의 극한 파트를 하면 항상 그림 그리는 게 제일 귀찮거든. 다 있다. 그린다 그랬다. 합시다. 해결. 자, 1번이요. 리미트. 빼기 1에 마이너스, 빼기 1에 플러스구나. 합시다. 빼기 1에 마이너스라는 건 빼기 1의 다급한이지. 근데 x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걔보다 좀 큰 쪽에서 가야 돼. 즉 x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데 얘보다 좀 큰 쪽에서 가야 돼. 그럼 어딜 따라가는 거야? 이 그래프 따라가지. 그러니까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죠. 이거 0이야. 이해되니? 두 번째, 얘는 빼기를 향해 가는데 좀 작아. 그러니까 빼기를 향해 가긴 가는데 작은 쪽에서 가는 거야. 이거 따라가면 함수 그래프가 어디야? 이거 따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가? 1을 향해 가는 거야. 이거 1이야. 이해되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손은 x를 따라가면서 눈은 y를 이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따라가시면 1이다. 2번 한번 볼게요. 1의 플러스 1의 마이너스. 그것도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을 향해 가는데 얘는 1보다 좀 큰 쪽에서 따라가잖아. 1을 향해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거야. 오른쪽에 따라가니까 함수 그래프는 어딜 따라가야 돼? 이거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어딜 향해 가? 1로 가. 마찬가지 얘는 1에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어딜 따라가? 이 함수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어디가? 2를 가. 할 수 있겠니?
3번 한번 볼게요. F0 더하기 0의 마이너스. 자, F0는 어디예요? F0는 0일 때 함수값. 함수값은 바로 그 점. 0 넣었을 때 그 점은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지. 점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얘는 0의 마이너스잖아. 0을 그러면 향해서 가야 돼. 0의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 가야 되고요. 이렇게 따라가면 이거 따라오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 마이너스 0. 됐어요? 소연아. 소연아. 따라오냐? 소연아. 따라와 안 따라와? 어디가 이해 안 돼서 빨리 얘기해봐. 빼기 1의 플러스지? 빼기 1을 향해 가야 되지? 빼기 1의 플러스라는 건 마이너스 1이 있으면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걸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위에 어떻게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돼. 이 빼기 1보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봐봐. 빼기 1의 플러스인데 빼기 1보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요거잖아. 보고 있냐? 그래서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빼기 1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는 것은 이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면 이 y값은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잖아. 그래서 0인 거야. 이해돼? 소연아. 어디가 안 돼? 어디가 안 되는 거야? 어디가 안 되는 거냐? 여기서 봐봐. 이거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생겼고 이거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이렇게 생겼으면 빼기 1에서 오른쪽 빼기 1을 플러스로 가라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라고 하면 이 함수 따라오는 거야. 빼기 1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 따라가서 이게 y값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만약에 빼기 1에 마이너스를 해봐라 라고 하면 이쪽으로 따라와서 이 함수 따라오셔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 된다고.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돼? 안 돼? 이런 거. 소연아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얘 빼기 1을 마이너스지. 보이냐? 그러면 빼기 1을 향해서 가긴 가는 빼기 1이 여기 있잖아. 빼기 1을 향해서 가는데 빼기 1을 마이너스니까 좀 작은 쪽에서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빼기 1보다 조금 작은 쪽. 조금 작은 쪽에는 그래프가 뭐가 있어? 이게 있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얘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x값이 이렇게 따라가면 그때 y값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1을 향해 가잖아. 이해가 돼?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빼기 1의 플러스라는 것은 이쪽에서 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x가 다가가면 x가 이쪽으로 다가가면 그때 y값을 보라고. y값은 어디로 가? 0을 향해 가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x가 따라갈 때 그때 y값이 어디로 가는지, x가 따라갈 때 그때 y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서 그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뒤에 거 한번 해보자. 이번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도록입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곳을 향해 봐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우극한과 좌극한으로. 이니 우극한은 이보다 좀 큰 놈이잖아. 이보다 좀 큰 놈이니까 얘야 얘지. 이보다 좀 큰 놈. 그러니까 여기를 보셔야 되고
얘가 2로 간다는 소리는 여기다가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함수가 x가 2로 가게 되면 x에 2 넣은 값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에 2를 집어넣으시면 0을 향해 가겠지. 따라오니? 두 번째로 f에 2에 마이너스면 2의 좌극하는데 2보다 좀 작지? 2보다 좀 작으니까 이쪽이죠? 빼기 x 플러스 k를 향해서 x가 2를 향해서 가면 여기다가 x에 2 집어넣은 값을 향해서 가겠죠?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 되니 이게 좌극한 이게 우극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지. 그래서 k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냐? 이걸 그래프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얘는 뭐냐면 이거잖아. x-2의 전체제곱이잖아. 꼭지점 뭐야? 2,0이지. 2,0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잖아. 그런 2차 함수인데 근데 어떤 경우에만 2보다 클 때만, 그러니까 2,0을 꼭지점으로 하는데 걔보다 2보다 큰 부분만, 오른쪽만 이렇게 생겼죠? 밑에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빼기 x 플러스 k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k 값이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가 y제곱이니까 됐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도록이야. 그러니까 얘를 왼쪽에서 이 함수를 따라서 오더라도 이 함수를 따라온 이 값과 이 함수를 따라온 이 값이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일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밑으로 내려와서 얘랑 만나면 되죠. 기울기가 빼기 1인 직선인데 여기에 정확히 일치해버리면 왼쪽으로 다가와도 0, 오른쪽으로 다가와도 0이지.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2,0을 지나면 이 y절편이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k가 2인 거야. 이해돼요? 응?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수식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2의 플러스일 때는 2차에다가 2보다 좀 큰 거는 여기 2차잖아.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고요. 2의 마이너스일 때는 2보다 좀 작을 때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k는 2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다고요. 왼쪽에서 따라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따라오는 게 같아야 하니까 이 녀석의 이 꼭지점에 이 꼭지에 있는 얘가 얘랑 일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일치를 했을 때 그 k값은 2라고. 이해되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3번 볼까? 됐다. 그립다 그랬다. 합시다. 1번. 봐라. x가 0의 마이너스로 가죠. x가 0의 마이너스라는 건 0보다 좀 작은 값으로 간다는 소리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잖아. 그냥 이게 fx가 아니라 x-1이잖아.
그러니까 이 값을 한번 보시면 x가 0에 마이너스로 가면은 빼기 1을 했으니까 빼기 1에 마이너스인 거 아시겠어요? x가 0에 마이너스인데 0에 마이너스에서 빼기 1을 하면 빼기 1보다 좀 작은 거 알겠냐? 이해가 돼? 그래서 빼기 1보다 좀 작은 녀석이니까 빼기 1에 마이너스를 보시면 되니까 빼기 1에 마이너스라는 건 빼기 1보다 좀 작은 쪽, 그러니까 누굴 봐야 돼?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다가온다고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를 향해 가지. 이해돼요? 같은 방식으로 얘가 0의 플러스야. 플러스 1을 했어. 0의 플러스인데 플러스 1이니까 1의 플러스인 거 아시겠죠? 0의 플러스 1이니까 0의 플러스 1하면 1의 플러스로. 그러니까 1의 플러스를 보시면 되니까 1보다 좀 큰 쪽에서 간다고. 1보다 좀 큰 쪽이니까 누구 따라가야 돼? 얘 따라가야 돼. 이거 지금 숫자 안 적어놨네. 4예요. 이거 4예요. 그 다음에 2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 녀석 한번 보시면 이거 무한 들어가면 얘도 무한 들어가고 얘도 무한 들어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분리할 수 있어요. 잘 봐라. 밑에가 x 플러스 1 있잖아. 위에도 x 플러스 1을 똑같이 적어요. 그 다음에 뒤에 숫자 보고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 빼기 2를 적으면 결국 x-1이잖아.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하면 1이고요. x 플러스 1분의 2잖아. 됐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1 해도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위에 숫자가 2가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분의 2나 무한대분의 1이나 똑같아. 무한대분의 100이나. 오케이? 결국은 분모가 엄청 커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결국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 무한대분의 1이랑 같아지는 거야. 이해가 되니? 분모가 엄청 커지면 위에 숫자가 뭐든 간에 무한대분의 1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0을 향해 간다고. 이해가 되니? 근데 요 녀석의 부호가 뭐예요? 여기 네모칸 안에서만 보면 부호는 플러스지. 그지?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숫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1에서 0보다 조금 큰 걸 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1보다 좀 작겠지. 이해되니? 이게 그래서 1의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네모칸 안이 어디로 가냐면 1의 마이너스로 간다고. 1의 마이너스로 가니까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좀 작은 쪽을 봐야 되니까 이거 따라와야 되니까 얘가 1이라. 근데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이거 분리하시면 분리해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되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되지. 그리고 나서 이거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0으로 가겠다 이거 아니니? 0으로 가는데 부호는 플러스잖아. 양수잖아. 부호는 플러스니까 결국 1에서 0으로 가는 거 0으로 가긴 가는데 조금 큰 거 뺀다고 치면 1보다 좀 작잖아. 그치? 1보다 좀 작으니까 어디야? 1보다 좀 작으니까 여기잖아. 1보다 좀 작은 쪽. 그러니까 1로 간다고. 이해되니? 어렵나요? 극한? 좀 어렵나요? 이것도 한번 문제 내라. 얘도 변형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가 있지? 분자에도 똑같이 적어요. 다만 여기는 2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2x제곱이니까 2를 붙여.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잖아. 근데 여기는 2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같게 맞추려면 뭐 해야 돼?
과3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 마이너스 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랑 비슷해요. 이거 어디로 가냐면 x 지금 무한대로 가거든요. 무한대로 가니까 엄청 커져. 결국은 이거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는 거야. 되니? 얘도 플러스니까 0보다 좀 크지? 그러면 2에서 0보다 좀 큰 걸 빼는 거니까 2보다 좀 작은 거라고. 되니? 2보다 좀 작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보다 좀 작으니까 이게 왼쪽에서 가는 거야. 그럼 그래프로 따지자면 이거 따라와야지. 그럼 어디로 간다고? 2를 향해 간다고. 이거 2라고 해. 됐니? 얘가 1, 얘가 2니까 두 개 더하면 3이야. 할만하신가? 할만하신가요, 여러분? 어때요? 극한 나름 재밌죠?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극한입니다. 소연이 표정이 영통하네. 소연아, 영통해요. 예? 안 통해요? 통했는다고. 표정이 통하게 쳐다보네. 해볼게요. 갑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그거다. 가우스 함수의 극한. 가우스 한번 봅시다. 가우스 정의 한번 볼까?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가우스 정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렇죠? 그럼 봐. 가우스에다가 3 집어넣으면 3이지. 3.1 집어넣으면 3이지. 근데 가우스에다가 2.9 집어넣어도 2지. 요거 알겠냐? 그럼 잘 봐봐. 리미트를 한번 보내볼게. 이걸 해볼 건데, 우리가 이거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생각해봐야 되잖아. 극한값을 따질 때 좌극한 우극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3보다 좀 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x가 3. 얼마겠지? 3보다 좀 크니까 3.000000이라도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크지. 그럼 가우스 취하면 뭐야? 3이지. 근데 만약에 리미트에서 얘가 좌극한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얘는 3보다 좀 작지? 좀 작으니까 얘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냐면 2.99999로 봐야 되거든? 어쨌거나 3이 되지 못하잖아. 그럼 가우스를 하면 가우스는 소수점 아래를 떼버린단 말이야. 이겠지. 그 둘이 다르지. 가우스는 그래서 정수에서 극한값이 없어요. 정수에서 끊어지거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게. 1을 플러스라고 해봐. 1보다 좀 크니까 가우스 하면 뭐예요? 1이지. 그러니까 이거 2겠지. 그러니 이 밑에 x가 1로 갈 때 1에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1보다 좀 작지. 1보다 좀 작으면 어떤 숫자야? 0.99999는 가우스하면 뭐가 돼? 0 되지. 그럼 0 더하기 1이니까 1이지. 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니? 2번 가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에 플러스 1에다가 한번 해보자. 얘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죠? 1의 플러스일 때 1의 플러스면은 가우스는 1보다 좀 크니까 가우스 취하면 1 되지. 1 빼기 1하면 0 되니까 분자가 0 돼버리면 분모는 뭐 보니까 2쯤 되는 것 같은데 2분의 0에서 어차피 0이죠. 리미트 1보다 좀 작을 때를 한번 해보자. 1보다 좀 작으면 얘는 0.9999니까 가우스 하면 0 되잖아. 0 빼기 1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1의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2의 마이너스잖아. 2보다 좀 작아도 절대값을 하면 어쨌거나 2보다 좀 작아도 2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 둘이 같아 달라? 달라. 극한값이 없어. 되니?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뭔가 다들 힘들어하는구만. 합성함수의 극한이 있는데요. 이거는 해보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거는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시간이 꽤 걸릴 듯 하니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무리 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밑에 거 한번 잘 풀어와 보시고요. 그래서 잘 풀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